안녕하세요. 나리스TV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영화입니다. 국가부도의 날 이 영화인데 국가부도의 날은 이제 예전에 이제 97년 IMF를 이제 다룬 영화죠. 다룬 영화고 사실 대한민국 어떤 경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주의 깊게 항상 주의 깊게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내심 굉장히 반가웠다. 사실은 이런 영화를 영화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이슈를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챙겨보게 됐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재밌게 보기는 했지만 이제 또 아무래도 이슈가 이슈이니만큼 또 각자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약간은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챙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국가부도의 날은 이제 IMF 외환위기를 다뤘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위기 약한 나라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까지 때린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런 류의 영화는 이제 사실은 조금 불가피하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미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다뤘던 그 빅쇼트라는 영화하고 이제 조금 이제 자연스레 이제 비교를 좀 하게 되었는데 보면서 이제 빅쇼트는 확실히 조금 이제 영화가 약간 이제 좀 다큐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서 조금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지만 다큐멘터리 느낌이 나면서 약간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담백하게 좀 그리고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간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영화를 볼 때. 근데 이제 국가부도의 날도 이제 재밌게는 봤는데 그냥 조금 이제 느껴졌던 게 이제 약간 이제 한국 영화의 특유의 어떠한 감성이 역시나 이제 또 많이 지배를 하게 되는 영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다라고 처음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사실은 조금 예측했던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어려운 이제 어떤 소위 이제 굉장히 순수한 어떤 이제 국민이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피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대립시킴으로써 마치 이제 어떤 좀 가진 자들을 역시나 또 악으로 상정을 하고 그들의 어떠한 개인적 어떤 혹은 기득권,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물론 기득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측면에서 그들의 어떠한 결정에 따라서 이제 선량한 어떤 국민이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극대화되어서 부각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역시 이제 그 패턴이 그대로 갔죠. 그래서 이제 빅쇼트는 이제 그런 어떠한 감성 어필을 최소화시키면서 약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도들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국가부도의 날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빠짐없이 잘 보여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볼 필요가 있는 영화라는 거에는 제가 이견이 없고 그냥 이제 개인적 아쉬움으로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약간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역시나 이제 맞아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느낌은 약간은 이제 좀 부분적으로는 약간 식상한 듯한 느낌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제 그 변호인은 이제 노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영화 정말 무언가 어떤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어떤 어떤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보았는데 우리 국가부도의 날에서 어떤 김혜수 씨가 한국은행에서 어떤 팀장으로 나오는데요.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그분의 이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비판과 자기 견해를 밝히는 것이 마치 이제 변호인에서 이제 송강호 씨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뭐 국가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호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좀 연상되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변호인만큼의 어떠한 그 강한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그냥 조금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느낌이 그냥 변호인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냥 좀 비슷하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머물지 않았나. 이 경제적 이슈를 다룰 때는 그 사실은 이 뭐랄까 사실 이 정치 이슈 다루는 것보다 훨씬 좀 전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빅쇼트라는 영화도 그렇지만은 그 그냥 막 설명해 버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할 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굉장히 좀 다큐멘터리처럼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부도의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적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담백하게 굉장히 좀 이제 이해를 보는 사람을 이해를 이렇게 시켜줌으로써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야 깊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와중에서 어떠한 감성적인 느낌까지 주려고 하면은 약간 이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한쪽은 결국에는 이제 이 이성적인 느낌을 주는 포인트를 약화시키고 감성을 결국 어느 정도 섞어 넣느냐에 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영화 특유의 어떤 감성을 절대로 감성 코드를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일관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빅쇼트와 같은 그런 어떤 다큐 형태의 느낌보다는 결국에는 약간 그냥 뭐 보면서 저런 일 때문에 그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조금 그리고 나쁜 놈들 몇 명 이제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욕하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그냥 그러고 이제 또 그 이슈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덮어버리고 끝내버릴 듯한 그러한 오히려 이 역선택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덜 세련된 이 결론 덜 세련된 흐름을 타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조금 아쉬움을 좀 받았던 거죠.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약간 더 이제 빅쇼트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이제 미국에서 제작되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다뤘던 그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제 포인트가 담길 거는 이제 잘 담겨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결정적으로 이제 뭐 IMF 협상을 다룰 때 사실은 마크에서 이제 미국의 힘이 작용을 했고 사실 뭐 근데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이라던가 뭐 아무튼 그런데 또 아무튼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이게 다루려다 보니까 보여지고 이게 큰 사건이 있으면은 코끼리 전체를 어떻게든 봐야 되는데 코끼리 전체를 한 번에 화면에 담기 어려워지니까 영화에 담기 어려워지니까 코를 살짝 보여줬다가 이 목이나 귀 부분은 넘어갔다가 몸통을 살짝 보여줬다가 뒷다리 부분은 넘어갔다가 그리고 꼬리를 보여주는 약간 그런 이제 뭐 불가피한 선택이겠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결과적으로 이 IMF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영화적 프레임 속에 이렇게 쑤셔 넣으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랄까요 한쪽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다차원적인 세계를 상당히 이제 차원을 떨어뜨려서 이제 보게 되는 약간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이제 불가피한 아쉬움이 생길 수 있죠. 뭐 우리 수학 공부하면은 편미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라고 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인데 여기가 이제 볼록하고요.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가 잘려 있고 우리가 아무튼 이 전체적인 면도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요런 기울기들을 알아볼 때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적 그림을 보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단면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제 이 부분만을 보게 되는 이제 편미분을 하잖아요. 편미분. 사실 뭐 수학 공부 안 한 지 오래돼 가지고 오래돼서 혹시 약간 개념 설명이 조금 어긋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기억에
편미분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데 뭐 불가피하게 편미분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측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물론 뭐 빅쇼트라는 영화도 사실은 뭐 누군가의 주장에 의하면은 상당히 이제 편미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아무튼 우리는 아까도 우리나라 특유의 감성 코드까지 살리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편미분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아쉬움은 있었는데. 근데 어찌되었건 이런 영화가 시사하는 또 바람직한 지향성, 방향성은 이제 대한민국이 어떠한 경제 위기를 그때 겪었을 때 IMF는 거의 처음이었잖아요.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겪었을 때 이제 사실은 수많은 중산층 가정들이 무너졌던 것이 사실이고 항상 이 어떤 그 장밋빛 미래만을 바라보던 와중에서 그러니까 환율도 굉장히 이제 800 얼마라고 하는 대한민국 지금 환율보다 훨씬 낮은 즉 다시 말해서 원화가 훨씬 강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죠. 우리가 환율 다시 말해서 원화 강세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돈의 가치는 그 국가의 위상, 어떤 국가의 국력을 나타낸다고 표현했을 때 강한 국가의 그 부자 국가의 어떤 강한 국가의 화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보다 오히려 화폐 가치, 원화 가치가 훨씬 높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이 소비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소위 이제 경제 호황을 우리가 맛보다가 이제 확 추락하게 된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어떤 분석가가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모든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시장에서 탈출을 해라라는 그런 문장으로 영화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시작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한국의 어쨌든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그 호황의 끝을 맞이하여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이 하락세로 접어든다라는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고. 그런 보고서를 이제 쓰게 되면서 이제 영화는 첫 장면이 시작이 되고요. 어쨌든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투자되어져 있던 달러가 이제 외국 이제 달러가 이제 확 빠져나감으로써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채를 써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 이제 채권자가 그 돈을 갚아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이제 빌린 돈이니까 이제 갚아야 되죠.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갚을 만한 외환이 이제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부도 사태로 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그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부도 사태로 가게 되는데 가려고 하는데 결국 뭐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디폴트 선언을 하면 이제 파산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IMF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거고 IMF하고의 협상이 진행이 되었던 거죠. IMF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영화에서는 이제 특정 공무원이 어떤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키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꿀 기회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IMF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IMF를 주장하면서 되었다라는 느낌의 어떤 흐름은 상당히 물론 뭐 많은 조사하에 이루어진 장면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조금 객관성이라던가 좀 어떤 개연성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이제 행정고시 패스해서 이 재경부 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경제관료로 있으면서 이제 고위직에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떠한 영화에서 이제 소위 기득권층을 비판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제 기득권층의 개인적 욕심이나 잘못된 시각이 이제 뭔가 이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망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난 거죠. 뭔 말이냐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고시 패스를 해서 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열심히 공부한 성실한 모범생이었죠. 학교 생활할 때 모범생이고 신림동 가서 신림동에서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되게 순진하고 성실한 경우가 많아요. 막 되게 악독하고 악마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기보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경제 관료가 되면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굉장히 악독해지고 굉장히 시각이 왜곡되고 굉장히 사람 보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갑자기 변화한 듯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나. 즉 다시 말해서 영화에서는 이제 영화의 한계 때문에 특정 캐릭터에게 집중을 되어줬지만 어찌되었건 IMF로 가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그 어떤 특정 경제관료의 웅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회의와 토론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갔던 그러한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이, 물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입속을 챙기고자 하는 부분들도 그 사람마다 달리 속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형태로 사실은 의사결정이 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는가.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식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특정한 굉장히 마치 전지전능한 자기의 말 한마디로 거의 모든 여론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이제 이 마녀가 탄생하게 되죠. 여기서 남자였으니까 이제 마왕이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제 관료에 의해서 사실은 마치 대한민국은 IMF로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 기회를 통해서 무슨 이 경제 대한민국 어떠한 그 지금까지의 경제적 적폐를 한꺼번에 청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안 가야 됐을 IMF를 가버렸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개연성이 약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대선이었죠. 대선이었는데 물론 IMF의 요구가 굉장히 가혹하긴 했었어요. 그 대선 후보 3명의 어떠한 각서, IMF에서 결정난 부분을 반드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서를 받아냈던 부분, 그거는 이제 국가로서 상당히 수치스러웠던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참 잘 다뤄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렇게 호텔에서, 프라자 호텔이었던가요? 호텔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그 뒤에 다른 어떤 미국 경제 수장이 와가지고 IMF 협상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부분들, 그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있었던 포인트가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이제 일본한테 돈을 빌리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한테 돈을 빌립시다, IMF 가지 말고라고 이제 김혜수 씨가 맡았던 역할, 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빌리려고 가려고 했으나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안 나요. 그러고 이제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그 전지전능한 굉장히 악독한 마음을 가진 관료가 와가지고 IMF로 가기로 결정났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일본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었죠. 우리나라 경제 관료가 갔었고, 일본에 그때 사카키바라였던 것 같은데, 일본 경제수장이 어찌되었건 빌리러 갔었으나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온 편지를 보여주죠. 그 편지는 아마 로버트 루빈이 아마 일본 사카키바라한테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온 편지를 보여줍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한국한테 일본은 돈 빌려주지 마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얘들아, 저거 3분 안에 끝내야겠죠. 돈 빌려주지 말고, 한국한테 돈 빌려주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편지가 왔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빌리지 못했죠. 빌리지 못하고 이제 돌아왔던 그런 형태. 물론 어찌되었건 미국이 그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다루려고 했는지에 있어서 왜 그랬는지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당시에 역시 미국의 입김이라는 것이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상상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파워풀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였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빌리게 됐고, 2분 안에 끝낼게, 미안해. 2분 안에 끝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못 빌리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IMF로 가게 되고, IMF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죠. 사실 IMF 얘기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또 있죠. 대우 사태도 있고. 더 얘기를 끌어가고 싶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에 이슈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